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원수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. 방금까지도 바로 옆 강의실에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. 하면서 되게 좋은 설명에 잘 들었고, 소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, 이제 제가 진행할 특강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스투 특강을 진행을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, 스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쯤이면 학부모님들도 귀가 아프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, 핵심만 말하자면 이제 선택 과목들에서 분별력을 높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높이겠다. 그래서 킬러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 그 중에서도 스투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. 스투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, 이게 부분 단원들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킬러 문제들을 풀려면 스투 단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, 그러려면 제 사견으로는 한 3-4번까지는 돌아봐야 그런 문제들을 좀 접근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스투를 안 하기가 힘들 거고, 또 당장 9일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1학기에 제가 스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방학에 스투 수업을 듣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스투 특강을 준비를 했고,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는 강서구반을 지금 맡고 있어요. 여기 목동에서. 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거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수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투 실력 강의고요. 스투 실력 강의고 개강은 1월 5일 수요일이에요. 수요일 날 해서 이제 수업 시간이 주 2회짜리고 수요일,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인데, 이러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이, 아무래도 919는 기숙학교고 방학 때만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데,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오후에 수업을 잡아버리면 오전에 집에서 좀 빈둥빈둥 거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불안하실까봐 저도 그런 마음 잘 이해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수업 시간을 좀 수금 오후로 잡았지만, 그 수업 전에 여기 지하 1층에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. 거기에 와서 오전 몇 시에 오든 상관은 없는데 몇 시에 와서 몇 시 수업 시작 전까지 아마 클리닉을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시간에 다른 학원이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, 그게 아니라면 좀 불안하신 부모님들은 학생들 꼭 그 시간에 학원에 보내셔서 저하고 좀 소통도 하고, 제가 있든 조교님이 있든 꼭 있을 테니까 질문을 받아주든 그 시간에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. 혼자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좀 마련을 하고자 시간표를 이렇게 짜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오전에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전에는 좀 자습을 하면서 숙제를 하면서 좀 머리를 깨우고, 이제 오후에 저하고 수업을 듣는 식의 시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총 14회차가 나와요. 중간에 학생들 2월 7일부터 학교 간다고 들어서 그 한 주 빼고 총 14회짜리 수업인데, 14회로 스투 한 바퀴 돌리기엔 충분합니다. 충분한데 이제 대략적인 제 계획이에요. 극한과 연속을 묶어서 4회 정도로 볼 거고, 이제 아무래도 뒤에 중요한 미분과 적분을 묶어서 9회에서 10회 정도 생각 중인데, 아마 마지막 한 회차 정도를 남기고 진도가 다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 회차에는 모의고사를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좀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. 간단한 커리큘럼이고, 이제 제 수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좀 관리를 해줄지, 케어를 해줄지,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할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, 이제 교재는 제가 자체 교재를 쓸 거예요. 교재 자체는 자체 교재를 쓰면서 아무래도 스투 실력 강의다 보니까 개념을 처음부터 쭉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.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개념이 만약에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워크북을 좀 쉽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개념을 채울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면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마 단원이 끝나기 시작하면 4시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. 복습 테스트를. 보통 수업 전에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날 진도를 나가는데, 그 테스트를 어떤 문제들을 볼 거냐면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. 테스트를 거의. 내신 기출도 당연히 들어가고, 이제 스투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기출들이 되게 중요해요. 수능이나 모의고사
기출들이 되게 중요한 만큼 그 문제들을 좀 엮어서 테스트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문제가 그대로 또 나오진 않잖아요. 그 문제들을 제가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엮어서 테스트를 볼 생각이고 이제 테스트를 봤으면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서 맞춘 건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자 저는 학생 개개인별로 오답 관리를 좀 따로따로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시간은 아마 클리닉 시간을 활용하든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뒤에 뭐 일정이 없다면 수업이 끝나고 1대1로 면담을 하든 항상 테스트가 진행됐으면 그 이후에 개별적인 오답 관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과제 부분일 텐데 과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가요. 제가 직접 만든 워크북 안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기출들이나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서 좋은 문제들 많이 넣어둘 거고요.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워크북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수를 막 몇백 문제를 넣긴 힘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워크북만 숙제가 나가면 아무래도 문제수가 부족하잖아요. 아무래도 수학에서는 좀 절대적인 문제양을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중 문제집도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개인별로 아마 다른 문제를 진행할 것 같아요. 다른 문제집을. 시중 문제집도 하나 엮어서 총 두 가지가 과제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해 줬던 게 뭐냐면 워크북이 나가고 나면 저는 항상 워크북 다 매긴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체크를 하라 그래요. 제일 앞에 따로 쓰든지 체크를 하고 또 다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을 꼭 체크를 하라 그래요. 그럼 그 문제들을 또 따로 엮어서 오답 워크북이라는 이름의 워크북이 또 나가거든요. 이제 그걸 풀어보고 학생들이 좀 크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실제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그 부분 신경 써서 오답 워크북이 아마 매 회차 워크북이 끝나는 날마다 나갈 것 같아요. 나갈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답 워크북도 나가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제 안에는 테스트를 봤는데 거기서 틀린 문제들도 당연히 넣어둘 거예요. 학생들이 오답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과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은 오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혹시 그 시간에 뭐 다른 학원이 있어서 안 되는 친구들은 날짜를 또 따로 잡아서 꼭 학원에 와서 자습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클리닉 시간이 중요한 게 저는 아무래도 수업이 학생들과 저하고 이게 소통을 하면서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친해져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 나가기도 바쁘니까 클리닉 시간에 좀 1대1 상담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쌓고 그러다 보면 수업 분위기도 더 올라가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클리닉을 꼭 필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클리닉 시간에는 질문을 하든 자습을 하든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이제 학생들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릴 건지 얘기를 해보자면 테스트를 쳤다? 그럼 테스트 결과가 문자로 가요. 학생의 점수는 얼마고 우리 반 평균은 얼마가 나왔고 최고점은 요점이다.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게 문자를 나갈 거고요.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잘 따라와서 올라가고 있는지도 보이겠죠. 문자가 쌓이다 보면. 그 부분 안내 드렸고 이제 과제를 검사하고 나서도 과제 검사 결과가 문자로 나갈 거예요. 학생이 과제는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해왔다면 어떻게 못해왔는지 얼마나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 공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문자로 나갈 거고 이제 클리닉도 제가 가급적 필수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클리닉 간다고 하고 제대로 왔는지 제때 왔는지 아니면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집 간다는데 집을 갔다 그럼 집을 갔다고도 제가 문자를 안내 드릴 거고 학생들이 학원에 왔다 갔다 다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. 그리고 혹시 뭐 문자로 또 소통하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뭐 전화는 뭐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거셔도 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전반적인 제 수업의 특징이었고요. 이제 앞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강서구하고 같이 하는 연합반이거든요. 제가 이제 강서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들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강서구하고 919를 섞어서 이제 수업을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919 시험지도 좀 최근에 몇 년도 거를 다 살펴봤어요.
그러니까 내신의 특징 뭐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학 시험지를 보면 막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거든요. 근데 난이도가 엄청 낮은 문제들도 없더라고요. 보통 시험 치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점수를 준다는 문제들 있죠. 그런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오고 한 중 정도의 난이도 아니면 중상 정도의 난이도에서 한 6, 70%, 한 7, 80% 정도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 수도 엄청 많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좀 시간 관리하는데 되게 힘들어 할 것 같았어요. 시험지를 보니까. 실제로 그렇다는 학생들도 있었고, 그래서 이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 구성이 돼 있으니까 문제수도 안 좋고, 뭐 최고 난이도의 문제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지도 않은데 학생들의 점수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는 시간 관리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점이 강서구하고 완전 똑같은 특징이에요. 강서구 학생들도 실제로 강서구는 시험을 70분을 보거든요. 그런데도 시간을 부족해 해요. 문제도 많지 않아 한 24문제 정도 나오는데 강서구 애들도 70분이라는 시간도 부족해 합니다. 그 학교의 시험지의 특징도 똑같아요. 쉬운 문제들은 안 나오고 뭐 최고 난도 문제는 몇 개 나오지만 뭐 최고 난도가 한 10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것도 잘 살펴보면 중에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 초반부에 거의 한 뭐 70% 정도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난이도를 설정을 해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내신 특징이 이렇게 좀 굵게 비슷한 학교들이다 보니까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수업 내용의 결이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내신 대비나 뭐 수능 대비나 같이 진행하다 보면 뭐 아무런 단점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장점이 또 될 수 있는 게 강서구 하면 이제 여기 목동에서 제일 수학이 어렵다. 그리고 제일 수학을 잘한다 하는 프라이드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, 학생들이 실제로. 그래서 아마 수업 분위기는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도 학생들끼리 되게 으쌰으쌰해서 수학 더 하자 해서 제가 굳이 안 불러도 뭐 주말에 오던가 아니면 수업 전에 좀 와서 공부를 하든가 그런 분위기가 요즘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부일고 학생들도 옆에서 좀 지켜보다 보면 뭐 자격을 받든 경쟁심이 생기든 좀 분위기 자체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가 제 이제 수투 특강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면 중상 정도의 난이도에서 한 6, 70%, 한 7, 80% 정도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 수도 엄청 많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좀 시간 관리하는데 되게 힘들어 할 것 같았어요. 시험지를 보니까. 실제로 그렇다는 학생들도 있었고, 그래서 이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 구성이 돼 있으니까 문제수도 안 좋고 뭐 최고 난이도의 문제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지도 않은데 학생들의 점수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는 시간 관리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점이 강서구하고 완전 똑같은 특징이에요. 강서구 학생들도 실제로 강서구는 시험을 70분을 보거든요. 그런데도 시간을 부족해 해요. 문제도 많지 않아 한 24문제 정도 나오는데 강서구 애들도 70분이라는 시간도 부족해 합니다. 그 학교의 시험지의 특징도 똑같아요. 쉬운 문제들은 안 나오고 뭐 최고 난도 문제는 몇 개 나오지만 뭐 최고 난도가 한 10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것도 잘 살펴보면 중에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 초반부에 거의 한 뭐 70% 정도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난이도를 설정을 해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내신 특징이 이렇게 좀 굵게 비슷한 학교들이다 보니까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수업 내용의 결이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내신 대비나 뭐 수능 대비나 같이 진행하다 보면 뭐 아무런 단점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장점이 또 될 수 있는 게 강서구 하면 이제 여기 목동에서 제일 수학이 어렵다. 그리고 제일 수학을 잘한다 하는 프라이드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, 학생들이 실제로. 그래서 아마 수업 분위기는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도 학생들끼리 되게 으쌰으쌰해서 수학 더 하자 해서 제가 굳이 안 불러도 뭐 주말에 오던가 아니면 수업 전에 좀 와서 공부를 하든가 그런 분위기가 요즘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부일고 학생들도 옆에서 좀 지켜보다 보면 뭐 자격을 받든 경쟁심이 생기든 좀 분위기 자체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가 제 이제 수투 특강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